내 이름은 토조 유리, IT계 회사를 경영하는 여사장입니다. 원래 프로그래머였던 내가 회사 경영으로 방향을 바꾼 것은 한때 나의 동료였던 히토미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있잖아, 어떻게 생각해? 이 상태로는 정말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할걸? 그렇겠네. 분명히 이 상태로 간다면 우리들이 제안한 프로젝트는 받아들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지. 진짜 이해를 못한다니까. 눈앞에 있는 비용만 생각하고 먼 미래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면 회사가 축소되는 미래밖에는 없는데 말이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게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격리 연산 프로그램이 형태를 갖추기에는 이 회사에서는 아마 평생 무리라고 생각해. 나도 같은 생각이야. 아마 이 회사에 계속 있으면 미래는 없다고 생각해. 그럼 이 회사를 관두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까? 글쎄 어떠려나. 지금 회사를 관두고 다른 회사에 입사한다고 하더라도 잘못하면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솔직히 월급은 줄어들고 대우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좋은 생각이라고는 생각되질 않네. 그런가? 하긴 그렇지. 월급도 주는데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게 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있어도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하고 회사의 업적도 떨어지고 있으니 조만간 규모가 축소되어서 수년 안에 정리해고 당하는 건 불보듯 뻔하니까 말이야. 그렇긴 하지. 하지만 다른 회사로 옮기면 리스크가 큰 것밖에는 없으니까. 이렇게 된 김에 차라리 같이 회사나 차릴래? 뭐? 같이 회사를 차리자고? 어차피 뭐를 선택해도 리스크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렇네. 그럴지도 몰라. 히토미, 해보자. 이렇게 히토미와 상담한 결과 우리들은 퇴직금과 저금했던 돈으로 작은 IT계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실적도 없는 작은 회사를 이어가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안 되겠네. 홈페이지 제작 의뢰나 강의 프로그램 제작 의뢰로는 이번 달도 거의 적자야. 어떻게 할래? 지금 상황으로서는 일을 늘릴 수밖에 없겠어. 하지만 우선은 실적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어. 나와 히토미는 고민하고 고민해서 다른 회사에 하청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청 업무를 찾아본 결과 대기업 땡땡 회사의 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항상 일거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정말 언제나 도움받고 있습니다. 동역회사의 요청들이니 인건비도 꽤 절약되고 있고 납기까지 잘 지켜주시고 품질도 되게 좋고 말이죠. 무엇보다도 클라이언트들이 마음에 들어하셔서 우리 회사의 평가와 신용도 올라가고 있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오래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저희야말로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땡땡 회사의 하청일을 시작으로 동역회사의 업적은 상승되어 어느새 우리 회사도 2명 체제에서 10명 체제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땡땡 회사의 라이더 상무가 사람을 잘 신경 써주었고 곤란할 때는 상담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바쁘실 텐데 시간을 내어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야말로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뭔가 문제라도 있었나요? 아니요. 일은 특별히 문제없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감사를 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긴히 하실 말씀이란 건 어떤 건이실까요? 우선 실은 이번에 승진하게 되어서 제가 담당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그걸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세 많이 졌습니다. 아니요. 저야말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떤 건데요? 아니 그게 실은 저의 후임으로 사사키라는 사람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사람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요. 문제 말인가요? 네, 그 사사키라는 사람은 인격에 살짝 문제가 있습니다. 일에 관해서는 우수하고 착실하게 결과를 내고는 있지만 묘하게 엘리트 의식이 강한 사람으로 사람을 내려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자리를 만든 겁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충고 감사드립니다. 땡땡 회사에는 저희 회사를 조력해주신 은혜도 있기에 이후에도 성심성의껏 있는 힘을 다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저에게 직접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라이도 상무와 회식을 끝내고 나는 히토미가 기다리고 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수고했어. 어땠어? 그게 라이도 상무님에서 다른 사람으로 담당자가 바뀐다고 하네. 그렇구나. 좋은 사람인데 아쉽네. 그럼 다음 담당자가 왔어? 아니, 안 왔어. 단지 다음 담당자에 대해서 약간 마음에 걸리는 말을 들었어. 마음에 걸리는 거? 뭔가 다음 담당자는 사사키라는 사람인데 뭔가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 뭐야? 뭐야? 그럼 심술궂을 수도 있다는 말이라는 거야? 뭐 그거에 가까우려나? 라이도 상무님 말로는 엘리트 의식이 조금 강한 사람이라서 사람을 내려다보는 경우도 있다고 해. 그렇구나. 뭔가 꽤 귀찮은 성격일 것 같네. 그렇다고 한다면 응대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렇네.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 이후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대략적으로의 앞으로의 방침에 대해 이야기를 마친 우리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그리고 2주일 후 우리 회사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장님, 전화 왔습니다. 땡땡 회사의 사사키 상무라는 분인데 연결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모가미 씨. 연결해 주세요. 네,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바꿨습니다. 사장인 토우조입니다. 늦어. 일을 유통하고 있으니까 전화 정도는 빨리 받으라고. 네. 기다리게 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러니까 하청회사들은 긴장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느슨하다고 해야 될까? 뭐 됐어. 이번에 상무로 취임했다는 인사치레니까 내가 새롭게 상무로 취임한 사사키 다이키다. 이제부터 내가 라이도 전무님 대신으로 일의 관리, 의뢰 등의 업무를 인계받기로 했다. 앞으로 잘 부탁해. 이상이다. 네, 저희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뭐야 그 인사는? 그래도 나는 자네들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클라이언트인데? 미천하고 작은 회사의 본분이지만 원조해 주신다면 행복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미천한 저희들에게 앞으로도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건가? 뭐 됐어. 어쨌든 너네는 우리들이 먹여 살리고 있어. 그러니까 잊지 말길 바랄게.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그 마음가짐을 잊지 말고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라고. 알겠나? 곧바로 소문의 사사키 상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들었던 것 이상으로 임팩트를 가졌고 들었던 것 이상으로 제멋대로 행동을 하고 있었으며 솔직히 이 사람의 상식을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음속으로 듣기는 했는데 신임 사사키라는 상무 뭔가 상상 이상으로 독재자인데? 솔직히 그런 사람이 클라이언트라면 회사 내에 나쁜 영향만 끼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유리야, 어떡할래? 솔직히 첫인상만 생각했을 때 히토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 사사키 상무는 회사 내에 귀찮은 걸 가져올 거라고 생각해. 그래, 같은 의견이라는 거네. 그럼 유리야, 이제 어떡할 거야? 솔직히 조금 미련이 있긴 하지만 땡땡 회사의 일에서 손을 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우리는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실적을 쌓아뒀으니까 신용으로 일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확실히 그렇기는 한데 간단히 연을 끊는 것도 사람으로서 할 짓은 아닌 것 같지 않아? 보면 우리 회사는 땡땡 회사에서 일을 받아서 여기까지 큰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렇기는 하지. 하지만 그건 라이도 전무님이 계셨을 때의 일이고 자기가 지배자라고 생각하는 사사키 상무가 있을 때가 아니잖아? 의리로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히토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 것 같아. 하지만 라이도 전무님이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니까 가능한 데까지는 일을 하고 싶어. 그래, 알았어. 하지만 무리는 금물이다. 회사가 무너지게 된다면 사원들도 길거리에 나앉을 수 있으니까 발을 뺄 기회는 제대로 확인하도록 해. 알고 있어. 이 이상은 무리라고 판단되면 아무리 은혜를 입었다고 해도 계약은 파기할 거니까 괜찮아.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되도록이면 빨리 그날이 왔으면 싶네. 어쩐지 히토미 그 사사키라는 상무 싫어하는구나. 정답. 역시 눈치챘구나. 그래도 뭐 말하자면 싫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못 받아들이겠다고 해야 하나? 알 것 같아.
나도 일적으로 아니라면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이래서도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걸? 실제로 히토미가 말하는 게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라이도 전무와 약속을 한 이상은 간단하게 던져버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망설이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네, 동육회사입니다. 사사키다. 아무래도 자신이 어떤 위치인지 자각했나 보군. 소중한 클라이언트의 전화는 빨리 받지 않으면 안 되지. 칭찬해 주지. 감사드립니다. 사사키 상무님, 오늘은 어떠한 용건으로 전화를 주셨나요? 용건이라고? 답은 정해져 있잖아. 일을 의뢰하려고 건 거지. 너희들에게 어울리는 자빌 말이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내용의 의뢰로 요청하시는 걸까요? 데이터 관리와 확인 작업이다. 그렇네. 그 김에 격리 데이터 계산 처리도 다 해놓도록 해. 알겠습니다. 데이터 처리와 확인 작업, 그리고 계산 처리의 의뢰라는 말씀이시군요. 뭐? 대체 자네는 뭘 들은 거야? 틀렸잖아. 의뢰는 데이터 처리와 그걸 확인 작업하는 거야. 네? 아니, 하지만 방금 계산 처리도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뭐? 그러니까 말했잖아. 하는 김에라고. 라는 말씀은 둔하네. 자네 같은 둔한 사람이 사장을 해도 괜찮은 거 맞아? 참나. 그러니까 서비스로 해달라고 말하는 거잖아. 네? 서비스요? 아, 뭐야? 못하겠단 거야? 아니요. 하지만 서비스라고 말씀하셔도 이 양이면 서비스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야? 매번 신세 지고 있는 클라이언트한테 이 정도의 서비스도 해주지 못하겠단 거야? 정말로 돈. 신용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라고. 그걸 자네는 알고는 있는 건가? 네, 정말 죄송합니다. 아, 뭐 됐어. 내가 어른이니 참지 뭐. 격리 데이터는 원래 금액의 반값으로 받도록 하지. 원래라면 일을 돌려야 하긴 하지만 나는 자네들과 달리 든 사람이어서 말이지. 어때? 이거라면 사양할 이유가 없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좋았잖아. 뭐 됐어. 클라이언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 사용해 줄 테니까 고맙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끝내는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각오를 했다고 해도 너무나 불합리한 요구. 솔직히 이런 불합리한 요구에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어떻게든 그 화를 식히고 사사키 상무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유리야, 괜찮아? 진짜로 화나게 하네? 그 상무라는 사람? 동감입니다. 정말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요. 확실히 그렇긴 하네. 그것보다 모두들 미안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받아버려서. 뭐 어쩔 수 없죠.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갚는 거기도 하고 게다가 현재로서는 회사 수익의 70%가 땡땡 회사의 일이니까요. 확실히 그렇지. 하지만 이 일 계속 받게 되면 사원이나 다른 직원들도 부담이 커질 거고 다른 클라이언트의 납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알고 있어. 하지만 한 달만이라도 계약 기간인 한 달 정도만 상황을 지켜보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될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는 회사의 모두에게 부탁해서 은혜를 갚는 기간으로서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각오를 했다고 해도 요구는 점점 더해갔습니다.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육회사입니다. 그런 건 알고 있어. 납기 건은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냐니. 왜 이렇게 지정 납기일 아슬아슬할 때까지 하냐고. 아슬아슬할 때까지라고 말씀하셔도 기한 이틀 전에는 납품을 끝내고 있습니다만 대체 뭐가 마음에 드시지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나? 이틀 전이라고. 생각을 좀 해봐.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서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시간도 고려해서 최저 3일 전에는 납품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뭐라는 거야, 이 사람? 보통은 그런 확인 시간을 고려하고 납기일을 잡는 거잖아. 뭐야, 듣고 있는 거야? 알겠어, 모르겠어. 대답을 하라고. 알겠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면 돼. 알았나? 자네들은 우리 덕에 먹고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입장을 생각해서 그저 네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알아들었나? 네, 말하는 건 불합리하고 멋대로였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입장이 위에 있다는 걸 이용해서 위압적인 방식으로 말하기만 했습니다. 원래라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관리해야 하는 일의 납기를 우리에게 떠넘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들을 가신 같은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유리야, 있잖아. 그날부터 3주밖에 안 됐지만 모두 한계야. 무엇보다 그때부터 들어오는 일의 양이 늘기도 했고 게다가 납기까지의 기한이 너무나 부족해. 게다가 요금도 대폭으로 낮게 설정해오고. 뭐야 저게? 뭔가 이상하다고. 하긴 확실히 그렇지.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업무량은 늘리면서 조금은 서비스 좀 해 라고 하지. 요금은 20% 싸게 측정하지. 이제는 업무 파트너가 아닌 주종관계 같아. 유리야, 이제 발을 뺄 때가 아닐까? 이렇게는 앞으로 남은 일주일도 못 버틸걸? 그렇네. 이렇게 되면 모두들 언젠가는 몸이 망가질 거고 회사도 마지막까지 유지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르겠네. 그렇게 상담을 마치고 공지에 몰린 나는 하나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 결단은 라이도 전무에게 연락해 상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바로 라이도 전무에게 연락을 해서 사사키 상무가 이제까지 우리에게 했던 불합리적인 대응과 요구의 일부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과 도급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는 의지를 전달하니 라이도 전무는 우리에게 마음속 깊이 사과하면서 계약 파기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아침 일찍부터 사사키 상무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봐! 계약 파기라는 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이세요? 정식적으로 라이도 전무님에게 계약 파기를 승인받은 건데요? 웃기지 마! 자네들한테 직접 일을 맡긴 건 나잖아. 그런 건 나에게 먼저 말하는 게 순서잖아. 난 허락 못해. 계약을 파기하는 건 인정할 수 없어. 당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어디까지나 우리 동역회사와 땡땡회사 사이의 계약이므로 클라이언트 회사가 승인해 주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 뚫린 입이라고 말이라면 다 하는 줄 안가 본데? 잘 들어! 니네들은 도중에 계약을 파기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위약금을 낼 의무가 있다고. 계약을 파기하려면 위약금을 내! 죄송하지만 사사키 상무님,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잘못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사사키 상무님, 당신의 비상식적인 대응을 원인으로 계약 파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배상 청구? 젠장 건방지게! 그래! 니네 같은 도움도 안 되는 것들은 빨리 꺼져버려! 나중에 후회해도 모른다? 사사키 상무는 그렇게 말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들은 땡땡회사의 계약 파기로 커진 구멍을 메꾸기 위해 부지런히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히토미가 말한 대로 실적이 있는 것에 기뻐하며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찾는 데에는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오랜만에 라이도 전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라이도 전무의 말에 의하면 그날 이후 사사키는 회사에서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각 부서에서도 똑같은 대응을 하였고 하청업계의 회사의 대부분이 계약 지속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사키는 땡땡 회사의 신용을 실추시켰다는 책임으로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후 사사키는 취업활동을 했지만 그의 행동은 이미 업계 내에서는 유명했으며 그를 고용할 회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히토미가 길에서 빈캔을 모으고 있는 노숙자 중에 전 상무 사사키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그 이후에 협력회사로서 땡땡 회사에 사나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합병의 형태가 아니고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주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착수하고 싶었던 격리 연산 프로그램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협력회사였기 때문에 개발 비용도 땡땡 회사에서 나왔고 드디어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말로 라이도 전무에게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무엇보다도 개발에 성공하게 되면 땡땡 회사에 알선을 받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엄청난 이득이 될 겁니다. 이것도 지역에서 신용을 쌓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정말로 출발인 거죠. 유리야, 그쪽은 잘 부탁해? 알았어. 이렇게 우리들은 드디어 제대로 된 인생을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서막을